이제 이어서 유형 9번. 얘도 이제 숫자에 관련돼 있는 거고,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고,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가 있다. 우리 149쪽에 그 유형을 설명하는 박스 안에 보면 정수가 연속한다 그러면 보통 x 플러스 1 또는 뭐 x 마이너스 1 x 해도 되고, 세 개의 전수 이것처럼 자연수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연속한데, 그럼 처음 거를 x라고 하면 그거보다 1 크고 그거보다 2 크겠네.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적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에 24를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그럼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더해서 5배에 24를 더하래. 여기다가 5배 하고 24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숫자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 쓰였을 때 이것만 뭐 풀어주면 되겠고, 푸는 거는 생략할게. 다 풀 수 있으니까 52번 한번 해보시고. 52번 한번 도전.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제 이것도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이다. 그럼 세 개의 자연수를 이렇게 잡아도 되지.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잡으면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더하라고. 그게 얼마라고? 5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전개해서 똑같이 풀면 돼. 어차피 내가 x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제곱해서 더할 거야. 제곱해서 더할 건데 가운데 숫자를 x라고 하면 뭔가 식이 더 간단하네.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 빼기 1이고 뭐 상관없어. 위에 가치에도 풀려 똑같이. x는 얘보다 하나 뭐 어떻게 적게 크게 나오냐? 얘보다 적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기가 더 쉽더라 그 말이요. 뭐 위에 같이 해도 되고 밑에 같이 해도 상관없지.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마이너스 2x 이거 플러스 2x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개해보면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다음에 x제곱 가운데 하나 있다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얼마냐? 3x제곱 플러스 2인가? 이게 50이고 x제곱은 48이니까 16?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세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x는 4네. x가 4니까 그 세 개의 숫자는 3, 4, 5만 3, 4, 5 3, 4, 5 가지고 넓이를 구하라고. 그럼 이 3, 4, 5는 뭐다?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이게 3이고 4고 여기가 5니까 넓이는 3, 4, 12의 절반 6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풀면 x가 3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뭐 4가 나오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더 쉽더라 그 말이고. 이제 옆으로 와서 53번.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이때 동생의 나이는 얼마냐? 태화하고 동생이 있어. 문제에서 동생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동생을 x라고 놓고, 자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대. 그러면 x 플러스 5가 때 5살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태화 나이의 제곱은 x 플러스 5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이 크다. 이렇게 식만 잘 세우면 끝나는 거고, 이런 걸 좀 연습해야 될 거고. 다음 쭉에서 뒤로 넘어와서 57번 해보시고. 57번 150쪽에 57번 어떤 상품의 가격을 5x%만큼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4x%만큼 줄어서 가격 인상분과 매출액이 같았다. 이때 x의 값을 구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매출액이 얼마야? 1,000원이잖아. 1,000원.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00원이지.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뭐를 판매량을 곱하면 매출액일 거라고. 근데 얘는 가격이나 판매량이 안 나왔어. 나중에 사라지니까 안 나왔는데 그냥 뭐 하나 잡아. A1짜리를 B게 팔면 그게 매출액이야. A 곱하기 B가 이게 매출액이요. 다음 가격을 인상했어. 원래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어. 그러면 원래 100원이었는데 100원에 예를 들어서 10%를 인상했다. 그러면 100원이었는데 인상이니까 더하는 거고 10%니까 100원의 10% 이렇게. 그러면 100으로 묶어지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여기다가 비율을 써주면 된다고. 인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다 비율을 써주면 돼. 원래 처음 거 1 플러스 비율 이렇게. 할인이면 당연히 할인이나 이렇게 줄어들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빼기일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만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가격이 A1이었는데 5x%만큼 인상했으니까 인상은 플러스 1 플러스 비율로 써야 되고 5x%니까 100분의 5x 이거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원래 B게 팔렸는데 그 판매량은 줄었어. 4x%. 그럼 1 줄었으니까 빼기 4x%니까 100분의 4x 이거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5x 인상을 했더니 4x% 줄었고 이렇게 했더니 인상 전에 매출액과 똑같다고. 인상 전에 매출액은 A 곱하기 B잖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A, B, B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래서 요거 풀어라 이 말이고. 이런 거는 항상 정수로 만들어 주려고. 여기 100이 필요하고 여기 100이 필요하니까 양면에 만을 곱해. 만을 곱해서 여기다 100,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100 플러스 5x 그 다음에 여기는 100 빼기 4x 이게 만을 양면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만. 요거 풀어주면 되네. 이거 전개해서 x값 구해주면 되겠고. 다음 밑에 58번 또 해보시고.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세울 때 처음에 식 세우기 조금 힘든데 이제 다양하게 너네가 활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더라 이런 걸 좀 연습해서 하면 되겠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 예를 들어 100장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표가 100장 있었어. 근데 너네 반 애들이 20명이요. 100장을 20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한 명이 몇 장씩 받아? 너네 몇 장씩 받아? 그럼 5장씩 어떻게 구한 거야?
100장이라는 거를 학생 수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얘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108장의 영어 관람권을 영어 동아리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줄 거다. 근데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다.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많다. 이때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x라 그래. 처음 학생 수. 그럼 원래 몇 장 받았냐? 아까 영화표가 예를 들어 100장이 있는데 20명이었으면 100을 20으로 나눠서 5장씩 받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108장이 있는데 학생이 x명이니까 x로 나눠서 요만큼씩 받았잖아. 맞냐? 108을 학생 수 x로 나눈 것만큼 받았는데 새로운 애가 한 명 와서 각각 얘만큼 받았는데 다시 한 장씩 줬어.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장씩 줄어들었지. 처음 받은 학생 수는 처음 있던 학생이 받은 영화표의 수는 원래 108을 학생 수 x로 나눈 것만큼 받았는데 한 장씩 새로운 학생이 줬으니까 한 장 줄어들었어. 자, 줬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 애들이지. 처음 애들보다 잠깐만.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 새로운 학생이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몇 장 받았냐 걔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많았다. 이거지? 이게 지금 뭐냐면 처음에 있던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숫자라고. 그거보다 4장이 많았대. 여기다 4를 더해야지. 4를 더해야지 새로운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인데 새로운 학생은 명화표가 몇 장이니까? X장이지. 다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게. 108장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 동아리 학생에게 남겨서 똑같이 나눠줄 건데 한 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재분배했고 처음 학생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이 줬다. 일단 처음 학생들은 108장을 학생수 x로 나눈 것만큼 받았는데 새로운 애가 와서 한 장씩 뺏어서 줬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내가 처음 학생이야. 처음 학생이 받은 거에 한 장이 없어졌어. 근데 그 학생들보다 4장이 더 많대. 새로 받은 학생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많아. 새로운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근데 새로운 학생은 영화 관람권을 몇 장을 받았냐면 학생이 X명이었으니까 X장을 받은 거지. 한 장씩 받았으니까. 그래서 식이 이거네. 그래서 결국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세워봤더니 X분의 108 플러스 3은 X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해서 108 플러스 3X는 X제곱 해서 요것만 다 풀어주면 되겠네. 푸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식 세우는 거를 자꾸 연습해야 된다고. 문제 59번. 자, 키가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진 지 t초의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는 삐리리다.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냐. 이런 거는 문제의 식이 나온 거야. 이게 식을 잘 읽으면 돼. 뭐라 나왔냐? 그냥 t초 후에, 시간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는, 높이라는 식이 나왔어. 2 플러스 9t
빼기 5t 제곱이다 라고 보통 높이는 h라고 하니까 h라고 어떤 높이의 식이 나왔고 t가 시간이야. 근데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그 말은 t를 구하라는 말이고 밑줄 공이 지면에 떨어지겠는가?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 일단 밑줄 지원아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무슨 말이요?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 무슨 말? 떨어졌다 이 말이요? 공이 지면에 떨어졌다 무슨 말? 높이가 0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 딱 밑줄 쳐놓고 공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높이 이 높이가 0이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5t 제곱 빼기 9t 빼기 2는 0 이걸 풀어라는 말이고 2로 2,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네. t는 2 또는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뭐 당연히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답은 2초겠지. 자 다음 62번 해보시고 (62번도) 식이 나왔네. 지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에 t초고의 높이를 h라고 하면 그냥 식이 나온 거야. h라는 높이는 50t 빼기 5t의 제곱이다 라고 어떤 그냥 식이 나온 거야. 거기서 이때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지 한번 구해봐라. 너네 다 3-1을 한 번씩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2차 함수잖아. 무슨 말이냐면 공을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공의 높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라고. 근데 그 높이가 얼마? 그 높이가 얼마? 80m 이상을 지나는 지점 80m 이상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다가 80 뭐가? 높이가 80인 시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50t 빼기 5t 제곱은 80이 되는 시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라고. 높이가 80이 되는 시간을 구하는 거야. 옆으로 넘겨서 5t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은 0 5로 약분이 되네. t 제곱 빼기 10t 16인가? 이거네. 그래서 인수분해 11 28에 16 마마 이거네. 무슨 말이냐? 2초일 때 처음으로 8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8초일 때 또 80이 된다고. 그러니까 2초일 때 80이고 8초일 때 80이면 당연히 2초보다 2, 3, 4, 5, 6, 7, 8 할 때 이렇게 딱 지나갔으니까 몇 초 동안? 몇 초 동안 80초 이상이냐? 8초랑 2초 사이니까 몇 초요? 6초 동안 80 이상이네. 그걸 말하는 거고. 이런 것도 처음 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높이가 80이 되게 하는 시간을 구하고 당연히 그 시간 사이에는 더 높을 거라고. 다음으로 옆으로 와서 63번 이제 도형에다가 활용하는 거고 둘레 길이가 36cm이고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이야.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 x.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나연이. 둘레의 길이가 36이래. 둘레의 길이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그러면 딱 절반. 가로, 세로 더하면 둘레 길이 36의 절반이니까 18이거든. 가로 더하기 세로는 18이네. 그러면 가로가 x니까 세로는 얼마다? 18 빼기 x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넓이가 70이니까 x에다가 18 빼기 x를 곱하면 72. 요거만 풀어주면 되네. 이것도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자연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12 곱하기 6이 70이냐?
그래서 x는 10이네. 물론 6 곱하기 10이 더 되는데 뭐야? 가로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x가 더 커야지. 이거를 전개해서 1차 완료식으로 풀어도 되고 어차피 자연수니까 숫자 넣어서 해도 되고. 66번으로 가서 66번 해보시고. A, B, C, D인 등변 사다리꼴. A, B, C, D. 여기서 수선을 내렸고 D 스위치라네. A, B, C, D인 등변 사다리꼴이고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D하고 AH하고 똑같다네.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대. 여기 X. 그다음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여기서 수선 내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동이니까 여기가 2네. 그럼 X만 구하면 X에다 4를 더하면 뭐가 된다? BC의 길이가 되네. BC의 길이 구하라 그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게 넓이 나왔잖아. 넓이 80이라고. 뭐 이것만 풀면 되네. 특별한 거 없고 옆으로 와서 67번 해보시고. 이거는 뭐 피타고라스 우리 증명할 때 나왔던 그림 같은데. 17번인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원래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 이거 10이고 AH 여기 구하래 X. 근데 다 똑같대. 그럼 여기도 X.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10이라 그랬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그럼 여기는 12 빼기 X네. 여기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12 빼기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10의 제곱이거든. 이거는 이대로 하면 되겠고 밑으로 와서 이제 또 도형에다가 여기다 활용하는 거고 우리 68번 길이가 12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길이를 한 변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58. 큰 정사각형을 x라고 하면 작은 거는 또 뭐다? 10 빼기 x다. 넓이는 x제곱이고 이거는 10 빼기 x의 제곱인데 그 넓이의 합이 58. 이렇게 2차식만 세우면 된다고. 넘어가고 그래서 152쪽에 72번 똑같은데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12cm인 AB의 중점을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OB 위의 임의의 점을 적어서 AP, P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린 것이다. 뭐 똑같아. 자, APCD의 넓이가 PBEF의 넓이의 3배보다 16만큼 넓다. 그냥 이거지. 똑같이 얘를 X라 그러고 여기가 12 빼기 X라고 하면 작은 거 12 빼기 X의 제곱이 넓이인데 그거의 3배보다 16만큼이 넓대. 여기다 3배에서 16을 더하면 X 제곱이다. 그냥 이거네. 그래서 요 X는 지금 뭐요? 큰 정사각형의 길이 AP의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그 X에서
AB의 중점 AO가 6이잖아. 요것이 답이겠네. 이게 OP의 길이네. OP의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AP의 길이를 구해서 AO 전체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반 6을 딱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73번 73번 같은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 한번 해보시고 넓이가 1080인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자, 그림, 대충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이게 문자가, 여기다 아까, 여기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0배의 x라고 잡았잖아. 왜냐면, 뭐를 이용했냐면, 이 한 변의 길이하고 이 한 변의 길이를 더하면 1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x고 이게 y다 라고 하면 문자가 두 개니까 복잡해질 거 아니야?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하면 문자가 두 개니까 복잡해져. 근데 이제 문제에서 x하고 y하고 둘이 더해서 저기 10이 돼야 되니까 y라는 문자를 x로 통일할 수 있었다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10 빼기 x다. 그래서 하나를 x라고 잡고 둘이 더해서 10이니까 하나를 10 빼기 x라고 잡은 거야. 그럼 이것도 이거 하나를 x라고 잡고 이거를 x로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도 그냥 얘를 x로 잡고 y라고 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10이다. 이거 이용해서 y를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줘도 상관없듯이 이것도 굳이 문자를 하나로 잡으면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y라고 그래.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짧은 변을 x, 긴 거를 y라 그러면 짧은 거 x, 긴 거 y, 여기 y, 여기 y. 이게 성립하네. 됐냐? 그럼 여기서 이제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y고 여기도 지금 뭐야? x, 여기 x잖아. 그러니까 3y하고 4x하고 똑같네. 3y하고 4x가 똑같으니까 y는 3분의 4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2x 더하기 y 곱하기 세로 3y 한 개 1000 얼마를 그래서 아까 80. 그래서 요 y 대신에 3분의 4x만 넣고 2x 플러스 3분의 4x 곱하기 3y 대신에 4x 넣으면 되지. 그래서 요것만 푸면 되네. 이거 풀어서 x 구하면 짧은 길이가 나오는 거고, x가 짧은 거지. 짧은 거의 길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긴 거하고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다 짧은 게 지금 x도 요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y 구해서 둘레 길이는 2x 더하기 2y 해주면 되겠고, 다음으로 우리 74번.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유형의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법 또는 그림 같은 거를 외워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렇게 풀었었어, 이렇게 좀 기억해놔도 되고. 일단 특이한 유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형이니까 이렇게 뭔가 텐트같이 생겼어. 반원형, 오른쪽 그림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일 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가장 큰 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니까 반지름은 10이야. 이거 10.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얘의 지름이 20이니까 얘의 지름하고 얘의 지름을 더하면 얼마여야 돼? 20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얘의 반지름하고 얘의 반지름하고 더하면 10이어야 되니까 얘의 반지름은 10 빼기 x가 되는 거네. 지름이 20이란 말은 반지름이 10이라는 말이고 이거 지름 더하기 이거 지름이 큰 거의 지름이니까 얘의 반지름 더하기 얘의 반지름이 큰 거의 반지름이고 왜 반지름을 알아야 돼? 넓이는 구하는 식이 파이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필요한 거였다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은 큰 거의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의 제곱에서 요거 하얀 거 2개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하얀 거 2개를 뺄 거야. 2분의 1 더해서 빼면 되지. 여기 파이 x의 제곱 저기 2분의 1 파이 10 빼기 x의 제곱 요거 하면 얼마라고? 24파이라고. 이것도 파이 없애고 이거 정규해서 풀어주면 되네. 푸는 거는 또 해보고. 다음 76번. 오늘 또 76번 한번 도전. 푸는 거야. 이제 너네가 기본을 풀 줄 알아야 되고 식 세우는 거를 좀 연습해보라고. 원 모양의 연못의 둘레에 폭이 3m인 꽃밭을 만들려고 한다.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의 넓이의 합의 2분의 1이라고 할 때 연못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연못의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2파이 r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에서 3이라고 그랬고 다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의 넓이 합의 2분의 1이다. 무슨 말이야? 지원이 무슨 말이야?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의 넓이 합의 2분의 1이다. 무슨 말? 나연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 것 같아? 틀려도 되니까 너의 생각을 말하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봐봐. 꽃밭의 넓이는 뭐냐?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에서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 이게 뭐요? 꽃밭의 넓이요. 그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의 넓이의 합. 그러면 파이 r 플러스 3의 제곱 이거잖아. 이거의 2분의 1이라고. 식은 이거요. 식은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이쪽으로 넘겨보고 이쪽에 넘어오면 그 의미가 나오네.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면 결국 뭔 말이냐? 꽃밭의 넓이가 전체 넓이 2분의 1이란 말이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다는 말이지. 꽃밭의 넓이하고 원못의 넓이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뭐라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야? 2분의 1 파이 r 플러스 3의 제곱 전체 넓이의 절반. 그것이 뭐다? 파이 r의 제곱. 연못의 넓이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반틈이다 그 말이지. 여기가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였고 그냥 식으로서 요거 풀어주면 되겠고. 다음으로 77번으로 가서 식 세우는 연습을 해봐라 그 말이었고 계속 가로가 8, 세로가 4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정원의 넓이보다 28제곱미터만큼 늘어났다. 이것도 뭐 쉽네 이런 거야.
여기가 8이고 4였고 똑같이 x만큼 늘렸다고. 그래서 8 플러스 x가 된 거고 4 플러스 x가 된 건데 여기서 처음 거의 넓이를 빼주면 늘어난 거의 넓이고 그게 28만큼 늘어났다고. 식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80번으로 가서 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 거야.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사각형 모양 종이의 4개의 개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립일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70이다.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잘라서 이렇게 세우면 잘라서 2cm만큼 잘라서 세우면 그 2cm가 이 직립일체의 높이가 되는 거지. 맞냐? 처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여기를 잘랐다고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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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이렇게 2cm, 2cm 여기 잘라서 여기를 접는선으로 해서 여기 접으면 2cm가 높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짧게 그려보면 이렇게 뚜껑이 없는 이런 직립면체 모양이 되는 거고 직립면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뺐으니까 여기가 전체 처음에 가로나 세로의 길이보다 4cm만큼 작아지는 거지. 이 뺐으니까. 그래서 얘도 x 빼기 4고 얘도 x 빼기 4고.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이게 밑넓이에다가 높이 2를 곱하면 부피 그게 72. 이거 풀어라 이 말이고. 뒤로 넘겨서 옆으로 접고 뭐 물바지 이런 거 다 뭐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문제 넣고 어려운 걸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유형 17번.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83번 우리 1학년 때부터 나왔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 거다. 이렇게 폭이 이렇게 똑같이 일정한 도로를 만드는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붙였잖아. 옆으로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옆으로 붙이고 이걸 위로 붙이면 이런 모양. 근데 폭이 일정하니까 이 처음에 폭 길이하고 똑같이 여기가 x 여기가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랬지. 한쪽으로 모으면 우리 거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 한쪽으로 모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28이 되라. 그러니까 세로 18에서 x만큼 빼고 그 다음에 10에서 x만큼 뺀 것이 땅의 넓이 128이 됐다 이 말이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x 구하면 도로의 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87번 해보시고 87번 이런 식으로 생겼네.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의 길이가 70이고 세로의 길이가 60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연장의 폭이 일정한 길이를 만들 거고 길이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240제곱미터가 되게 하려면 폭을 몇 미터로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는 길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모으면 얘가 x 하나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세로 방향으로 몇 개 있어? 하나 x가 2개 있잖아. 얘를 위로 딱 모으면 이런 식이 돼서 여기는 x가 2개 2x만큼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는 60 이게 이제 땅의 공연장의 넓이가 될 거고 여기는 세로 60에서 2x를 뺀 게 될 거고 여기는 70에서 x를 뺀 게 되거든. 그래서 70 빼기 x에다가 60 빼기 2x를 곱한 게 길을 제외한 부분 넓이 2400이 되면 될 거라고. 요것만 딱 풀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늘 한 거는 이걸 이제 전개해서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세우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건데 그 어떤 유형의 형태 우리 유형 17번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우리 유형 나와 있는 것대로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뭐 길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또는 뭐 원의 넓이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공식들을 쭉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세울 때 뭐 문자를 하나로 잡아서 그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2차 방정식이 생길 수 있고 그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유형 형태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찾고 그걸 좀 연습해서 또 질문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해야 될 거 얼른 지금부터 시작해버리고